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 나라 북한이죠. 현존하는 국가 중 외부 세계와 단절된 거의 유일한 나라인 북한은 상품의 수출입도 자유롭지 않고 문화교류 역시 완전히 통제된 것과 다름없어 다른 나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유의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물건들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곤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물건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자전거 번호판. 국가 등록 자동차 2,300여만 대, 국민 2.2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항상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골칫거리로 대두되곤 하는데, 이와 달리 북한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열악한 도로 조건 등을 이유로 승용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중교통 시스템 역시 미비한 탓에 실제 서민들이 애용하는 최고의 이동수단은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선 자전거가 가장 좋은 선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동수단을 넘어 생계수단으로까지 쓰이며 자전거를 대부분 취미용으로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과는 다르게 필수 생필품으로 생각하는 정도라는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독특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자전거 번호판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에서 자동차 면허시험과 비슷한 일련의 운전 및 교통안전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합격 후 면허증과 번호판을 부여받아야만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번호판은 지름 9cm가량의 동그란 백색 철판에 빨간 글씨로 번호가 표기되고 위에는 지역 이름이, 아래에는 운전자마다 고유로 지정되는 일련 번호가 표기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소지자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역시 철저히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도로 위 보다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듯한데 이 밖에도 자전거가 고가로 거래되는 것 역시 번호판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 노동자 임금이 월 평균 3,500원인 반면 자전거 가격은 만원대, 비쌀 경우 수십만원대에도 판매되기 때문이죠. 한편 최근 들어 높아지는 자전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한, 중국 합작회사가 제작한 자전거 제품이 시중에 활발하게 보급되는 것과 더불어 평양거리 내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속속 개통되고 있어 향후 북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위, 김부자 배지. 북한은 21세기는 물론 20세기에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대미문의 3대 세습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독재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심지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과 정치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행태에 최고 존엄, 김씨 왕조 등 북한 김씨 일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익히 알려진 대로 북한 현지에서는 전현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는 이 세 사람을 신과 같은, 아니 어쩌면 신보다 더 절대적인 존엄을 가진 인물로 숭배합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동안 흔히 봐왔던 김씨일가 초상화 외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일성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김부자 배지 역시 이들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물건으로 유명한데요. 북한 현지에서는 초상휘장이라 불리는 이 배지는 과거 백두혈통의 신격화를 위해 북한 정권의 주도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이 나란히 그려진 일명 쌍상 배지에는 사치품의 의미까지 더해져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기까지 한다는데요. 모양과 형상에 따라 희소하다고 여겨지는 배지는 무려 최대 4인 가족이 한 달 생계비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비상금으로도 이용됐습니다. 심지어 하급 간부들 사이에서는 뇌물로, 친한 친구 간에는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도박판에서는 판돈으로 활용되며 실제 화폐 못지않은 쓰임새를 자랑해 왔는데요. 물론 수령의 얼굴이 새겨진 휘장을 매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거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짝퉁 배지가 북한 시중으로까지 유입되며 배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상품으로서의 가치 하락과 함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외출 시에나 조직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배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고 당국의 단속도 철저했지만 휘장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외면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1위, 여행증명서.
현재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선 누구나 언제든 돈과 떠날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은 나날이 발전하는 교통 인프라 덕분에 웬만한 지역은 당일치기로도 오갈 수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 일반 주민은 물론 당의 간부들 역시 해외여행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사적 용무로 북한 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나라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일반 주민들이 여행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여행증명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평양시 출입여행증, 군사분계선 여행증, 국경연선 여행증, 그리고 일반 여행증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서류가 바로 발급된다면 북한이 아니겠죠? 여행증명서 발급을 관장하는 시군별 인민보안서 2부에서는 주민들의 계급 환경과 사회적 위험성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정수분자들에게만 발급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까다로운 신청 절차를 통과해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가의 발급 비용인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인데 비해 여행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으려면 자그마치 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 이동을 위해 1년치 연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인데요. 이마저도 국경지역이나 평양시 등 도시 출입을 위해 승인번호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가려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웃돈을 더해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확산이나 월경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예 일반 서민들은 지역 이동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북미 정상회담 등 크고 작은 이슈가 더해지며 여행증명서 발급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오늘은 세간에 미처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에만 존재하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북한의 열악한 환경과 독재의 특수성이 결합돼 탄생한 물건들이라 그런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 평화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던 잠깐의 시절이 무색하게도 최근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관계, 모쪼록 정치, 이념 문제를 떠나 북한 서민들이 받는 피해가 줄고 생활도 점차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